노후 준비 정석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대폭 변경, 나도 다시 계산해보자입니다. 매달 34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노후 생활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집도 있고 작은 예금도 있어서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재산이 있어도 약간의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열쇠인 소득 인정액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혜택 뒤에 숨겨진 우리 자녀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적 함정에 대해서도 국책연구기관의 냉철한 분석을 통해 가감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장의 혜택을 놓치지 않는 현명함과 대한민국 연금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2. 내 재산으로 기초연금 받기 소득 인정액 완전 정복. 3. 전문가의 경고 소득 하위 70%의 구조적 모순. 4. 달콤한 혜택의 대가 미래 세대의 눈물. 5. KDI의 재현 더 적게 그러나 더 두텁게. 6. 2025년 기초연금 Q&A. 7. 현명한 노후 준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기초연금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면서 연금 제도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지혜를 나눕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2025년은 대한민국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매달 받으시는 연금액, 즉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810원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34만 4천원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0%씩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합산 최대 54만 9,600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져 노인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선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이었던 선정 기준액이 2025년에는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각각 7%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까지도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만 65세에 도달하며 신규 수급 대상자로 편입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확대를 통해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약 7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총 예산은 약 26조 1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내 재산으로 기초연금 받기 소득 인정액 완전 정복. 집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은 남의 얘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당락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르신이 보유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으로 이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꿀팁의 핵심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두 가지를 더하여 산출합니다. 첫째,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의 경우 전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금액이 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250만 원에서 112만 원 제외한 금액의 70%인 96만 6천 원만이 소득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같은 일반 재산과 예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이 재산들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정부는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일반 재산, 집값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금융재산은 지역과 상관없이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와 부채를 뺀 최종 재산가액의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등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기관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3. 전문가의 경고, 소득 하위 70%의 구조적 모순. 2025년 기초연금 확대는 분명 많은 어르신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이면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법적으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이 기준이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월 228만 원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준 중위소득의 93%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초연금이 더 이상 빈곤 노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회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중산층에 가까운 노인 가구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노인 세대의 전반적인 소득 및 자산 수준이 향상되었고 국민연금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노인 빈곤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중 하위 70%라는 고정된 틀에 갇혀 제도의 목표가 점차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한정된 국가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최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까지 분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철학과 원칙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4. 달콤한 혜택의 대가, 미래 세대의 눈물. 현재의 기초연금 확대 정책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장의 혜택에 집중하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재정적 부담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KDI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KDI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70년까지 기초연금에 투입되어야 할 누적 재정 지출은 무려 1,90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바로 현재의 생산 가능 인구, 즉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관련 세금은 연간 74만 원에서 2070년에는 248만 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세대 갈등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4%가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제도의 재정 부담 문제가 세대 간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의 관대한 정책이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KDI의 재현. 더 적게, 그러나 더 두텁게.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재정 위기와 세대 갈등의 폭풍을 피할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KDI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로서 기초연금 선정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더 적게, 그러나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KDI의 제안은 수급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전체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인으로 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기준을 5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노인층의 지원을 집중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수급 대상을 점차 좁혀나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막대한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개혁안을 채택할 경우 2070년까지의 누적 재정 지출을 현행 제도 대비 최대 440조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수급자들의 연금액을 대폭 인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도 기준연금액을 현재의 34만 원대에서 월 44만 7천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 아래 얕고 넓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표에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는 등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기존대로 지급한다면 특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찾아 현재 수급자가 탈락 없이 모두 지급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6. 기초연금 Q&A. 2025년에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960년생 어르신들이 만 65세에 도달하여 신규 수급 대상자로 편입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전에는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가진 집과 예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택 등 일반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이 공제된 후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예금 등 금융 재산은 2천만 원이 일괄 공제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가액에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96만 6천 원만 소득으로 평가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던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생업용 차량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조항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확대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재정적 부담을 주나요? 현행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을 유지할 경우 KDI는 2070년까지 약 1,905조 원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심각한 재정 문제이자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현명한 노후 준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제도의 밝은 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2025년의 기초연금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수급 자격이 되는지,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신청하여 소중한 권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제도가 가진 구조적 문제와 재정적 한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수혜 확대가 미래 세대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기적인 혜택에 안주하기보다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상생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정확한 정보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 준비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